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 수방사 모집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네, 한강뷰 공공분양 동작구 수방사 모집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여긴 사전 청약인데 사전 청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하고 모집 공고문 좀 핵심만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청약은 진짜 너무 복잡해서요. 이 까딱하면 부적격이 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모집 공고문을 몇 번이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거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부지들도 많기 때문에요. 모집 공고문 오늘 저랑 먼저 퀵하게 좀 살펴볼게요. 청약 일정은 6월 19일부터 특별 공급이고 일반 공급은 21일부터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모집 공고문 꼭 읽어봐야 하고 또 내 집 마련하는데 당연히 이 정도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고 실수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거주지 여기 보시면요. 경기도 거주자도 되지만 서울 거주 우선 공급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거주하면 되지만 서울 우선 공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서울에서 이제 마감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여기가 몇 년 거주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당해 지역을 채우려면 뭐 1년 거주, 2년 거주 요런 요건이 있었는데 우선은 그건 없어요.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한 상태면 사전 청약 이거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본청약은 24년 9월 15일로 나와 있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7년이에요. 그러면요. 왜 본청약 날짜가 중요하냐면 이번에 사전청약에서 당첨되고 1년 있다가 다시 본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약 조건은 각종 어떤 청약 자격 조건은요. 본청약 때까지는 웬만해서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청약은 일종의 예비 당첨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당첨표 같은 거니까 최종 그 당첨을요. 본청약 때 확정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청약 때까지는 웬만하면 이 청약 조건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요 얘기는 좀 이따 또 한번 할게요. 가장 중요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여기 보면요.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의 산정 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매 제한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본청약이 24년 9월이니까요. 27년 9월까지가 아마 전매 제한이 되겠죠. 3년이니까요. 24 25, 26, 27. 네, 27년 9월이고요. 그럼 여기가 입주가 2027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입주하고 1년 안 됐을 때는 아마 전매 제한은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파트는요, 또 거주 의무가 있어요. 거주 의무는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시세보다 80%에서 100%면 거주 의무 3년, 80% 미만이면 5년이에요. 왜 이게 거주 의무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왔냐면 사전 청약 때는 추정 분양가만 나오죠. 추정 분양가 8억 7,225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요게 1년 뒤 본 청약 때 확정 분양가로 나오는 거고요. 그 확정 분양가가 만약에 시세의 80% 이하라면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기준상 아마 시세의 80% 이하로 나올 것 같아서 분양가 이제 이 거주 의무는 아마 5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보다 거주 의무가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양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양가를 싸게 공급하는 게 좀 더 맞기 때문에 아마 거주 의무는 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는 전매 제한이 3년이어서 사실상 그러니까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어서 아마 입주 후 1년 안 됐을 때 전매 제한은 풀릴 것이다. 그러나 거주 의무는 만약 5년이 된다고 가정하면 입주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거주 의무는 또 무조건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입주 후 5년 뒤에야 팔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여기는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추정 분양가가 8억 7,225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세를 놓을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서 대출 플러스 내 자본 해가지고 무조건 잔금 치실 수 있는 분들만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 규모 보면요. 255가구. 그러면 군간사 행복주택 섞여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전용 5구인데 공급 면적으로 보면 90m 제곱이에요. 90이에요. 90. 그러면 3.3 그로 나누면 27평입니다. 그래서 27평 추정 분양가가 8억 7,225만 원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전용 5구죠. 그래서 자산과 소득 요건을 본다고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인데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나눔형 같은 경우는요, 전세금이 들어갑니다. 금융자산을 봐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형인데 일반형에서는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만 봅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건물 토지 보고요.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나 전세금 3억 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전세금은 안 본다는 거고요. 여기 소득 본다고 했죠. 소득 기준 이렇게 표 있고요. 각 공급 유형별로 소득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소득을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네, 그렇죠. 여기 건강보험 월 보수 월액.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 기준으로 내 월급이 얼마인가 요거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에서 보고 개인 민원 보고 보험료 조회 보고 직장 보험료 조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모집 공고일 기준이 9일이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 소득과 자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득이 7월에 올랐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6월 9일 기준으로 여기서 말한 소득 기준 이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지구 및 단지 여건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아파트의 어떤 유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또 주의 사항을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살펴보면 의외로 정말 좀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은 수방사가 진짜 멋진 곳이다. 여기 단지 정말 준공이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첫째로 여기 보면 스카이 라운지는 주동 내부에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기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얘기 뭐요?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사 설계 당선작을 보면요.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게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질까? 이게 너무 궁금한데 여기 보면 진짜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는 거죠. 한강뷰 스카이 라운지 너무 좋겠죠? 그리고 남측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원을 조성한다. 여기가 바로 한강변이 있는데 또 지구 남측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겠죠? 외부 인면 특화를 위해 커튼 원룩 유리 마감 및 외부 창호의 빛 반사 영향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커튼 원룩 설치한다는 거예요. 커튼 원룩 뭐죠? 아파트 그 밖에서 보면 과천 이런 데 신축 아파트가 커튼 원룩으로 되게 고급진 디자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정말 멋진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단지 북측 공공 조경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관저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단지 북측에 조경과 산책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운동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동작구 수방사 어떻게 지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뭐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산책로, 공공 조경, 그 다음에 어떤 인접한 공원,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사전 청약과 본 청약, 그러니까 본 청약까지의 자격 유지인데요. 여기 보면요. 본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자격 등의 사항은요. 본 청약 시점에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청약 당첨의 최종 확정은 본 청약 기준이기 때문에요. 사전 청약
때 했던 당첨 자격 요건들을 웬만하면 본청약까지 변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본청약 시점에 또 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고 이 법은 또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매우 좀 불안한 말이기 때문에요. 사전 청약 당첨되셨더라도요. 그 어떤 청약의 당첨 요건, 무주택이라든지 어떤 뭐 거주지라든지 아니면은 통장이라든지 이런 자격 요건은 변동 안 되게 쭉 마치 청약 당첨까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앞서 수방사 영상 계속 많이 보내드렸는데, 입지 분석 영상은 맨 위에 보이시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과 자산, 어떤 청약 디테일한 부분은 가장 최근 영상, 그것도 맨 위에 보이시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좀 뽑아서 이게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에 질문 주시면요. 제가 보고 또 중요한 질문들 또 모아서 한번 후속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일반 공급의 20% 15가구는 추첨제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청약통장 저축 총액이 낮아서 공공분양 생각도 못 하셨던 분들은 한번 추첨제가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는 실거주 의무 해야 되는 곳이죠. 자금 마련, 전세를 못 놓기 때문에 대출과 내 기본 어떤 자산이랑 해서 자금 마련이 될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